우리가 사랑했던 뉴진스가 사실 조종당하고 있었다면? 최근 디스패치가 공개한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의 관계는 팬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자유롭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앞세우며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뉴진스가 사실 철저히 계획된 전략 아래 움직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K-팝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항상 스스로 결정하고 목소리를 내는 독립적인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에서 어도어는 우리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발언은 멤버들의 자발적이고 용감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와 미니진과 멤버 가족들 간의 대화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미니진은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비판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복귀를 위해 이들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송 시간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팬들이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뉴진스의 행동이 독립적인 결정보다 미니진의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미니진의 아티스트를 향한 태도입니다. 그녀는 뉴진스를 철부지 애들이라 표현하며 이들과의 작업을 역겨움을 참고 하는 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팬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겼으며 그녀가 아티스트를 단순한 도구로만 여겼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니진이 계약 기간 중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며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도덕적 논란을 넘어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A씨와의 대화에서 그녀가 직접 뉴진스를 새로운 기획사로 이끄는 방법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뉴진스의 이미지를 넘어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권력 관계의 불균형과 윤리적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행동이 진정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의 일부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대중의 신뢰를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팬들은 이번 폭로를 통해 뉴진스가 보여준 이미지와 행동이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미니진의 계획 아래 이뤄진 뉴진스의 활동은 그들이 사랑받았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며 아티스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폭로한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의 관계는 팬들과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뉴진스가 미니진의 경영 복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11일의 기습 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의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미니진의 복귀를 요청한 행동은 자발적이기보다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에서 미니진은 방송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알고 있었고 팬들이 판 깔아주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뉴진스의 행동이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미니진은 이를 통해 하이브를 압박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미니진은 뉴진스를 철부지 애들로 비하하며 이들과의 작업을 역겨움을 참고 하는 일이라 언급한 대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녀가 아티스트를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겼음을 보여주며 대중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뉴진스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겼고 아티스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니진은 뉴진스 멤버 가족과의 접촉을 통해 다브링크와 투자 논의를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중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A씨라는 투자자는 미니진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방법을 논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진스 멤버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 역시 미니진의 계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한이는 이를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 주장했지만 출석 하루 전 미니진과 변호사가 함께 긴 시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뉴진스의 행동이 미니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더욱 강화합니다. 미니진은 이러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증거들은 그녀의 반박을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반박은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녀의 도덕성과 직업 윤리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미니진이 뉴진스를 자신의 복귀를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할 업계에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논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윤리적 기준과 아티스트 보호에 대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진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그룹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도구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폭로는 팬들과 대중에게 K-팝 산업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스패치가 폭로한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의 행적은 K-팝 업계와 대중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뉴진스를 어도어로 데려오기 위해 저지른 비도덕적 행동들은 업계 윤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미니진은 뉴진스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하이브 고위 임원에게 사랑의 주술을 부탁하며 계약 성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남성 임원에게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하거나 샤머니즘적인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이는 결국 미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뉴진스를 어도어로 데려오는 데 성공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그녀가 업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퇴사 입장문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녀가 실제로 보여준 행위는 직업적 윤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이는 기획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합니다. 더불어 디스패치 기사에서 공개된 내용들은 그녀의 직장 내 행동 방식과 가치관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는 미니진 개인의 도덕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뉴진스를 기획하며 뉴진스 멤버들 및 그 가족들과 긴밀히 접촉한 정황은 계약 위반과 사전 접촉이라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을 통해 하이브를 압박하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와의 접촉을 통해 뉴진스를 독립적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브링크의 투자자 A씨와의 만남은 이 같은 정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A씨가 그녀가 직접 자신의 집을 방문해 뉴진스를 데려가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은 미니진이 뉴진스를 개인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디스패치가 폭로한 내용에는 그녀의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 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진스와 미니진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로 인해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활동명 소유권 문제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팬들은 뉴진스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니진의 경우 이번 폭로가 가져온 여파로 그녀의 업계 내 입지는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비윤리적 행동과 발언들이 법적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는 그녀의 반박을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하며 그녀의 명성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니진 개인의 문제를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윤리적 기준과 아티스트 보호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니진의 사례는 기획자와 제작자가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이번 사건이 업계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니진과 뉴진스의 선택이 그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뉴진스도 팬들도 이제 미니진에게 그만 놀아나야 합니다. 뉴진스는 전속 계약 해지 과정에서 기존의 관례를 깨고 법적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파격적인 무소송 전략을 택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이후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 없이 계약 해지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며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뉴진스의 행보는 단순히 그룹의 독립을 넘어 K-팝 업계 전반의 계약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에도 기존 스케줄을 강행하며 그룹 이름과 브랜드를 계속 사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과 광고를 모두 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그들은 계약 종료 선언 직후 일본 방송 프로그램과 국내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뉴진스의 이러한 행동은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의 산물인 브랜드와 이름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뉴진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진스의 행보가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대중의 혼란을 야기하고 기존 계약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그룹 활동을 넘어 계약 해지 선언이 어떤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지를 재조명하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보낸 내용 증명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계약 관계를 흔드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어도어 측에 매니저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홍보실장의 성과 폄하에 대한 조치,
사전 동의 없는 연습생 시절 사진 공개에 대한 해결책, 뮤직비디오 감독과의 분쟁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를 14일 내로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요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답변했다고 주장했으나 뉴진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업계 내에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뉴진스의 요구가 정당한 측면도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점이 분쟁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내용 증명을 통한 갈등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관계뿐 아니라 K-팝 산업 전반에 걸친 계약 구조와 신뢰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진스와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의 관계는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니진 전 대표와의 협력을 원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나 동시에 독립선언을 통해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디스패치는 미니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자신이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폭로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가족들과 외부 투자자를 만나며 50억 원 투자 논의를 진행한 정황 그리고 라이브 방송의 기획 및 실행을 조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아티스트를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뉴진스가 미니진 전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한 점은 대중과 팬들에게 혼란을 주며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동시에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방송에서 멤버들은 모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독립 의사를 강조했지만 디스패치의 보도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니진 전 대표는 방송 시간과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팬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도 이 방송의 메시지와 의도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뉴진스의 독립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방송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팬심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뉴진스의 호소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대중에게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이 방송은 오히려 논란을 키운 사례로 남았습니다. 뉴진스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계약 기간 중 외부 투자자와 접촉했다는 템퍼링 의혹입니다. 디스패치는 미니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가족과 외부 투자자 A씨를 연결해 투자 논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청담동의 특정 장소에서 3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며 뉴진스를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독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패치는 미니진 전 대표가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그녀가 뉴진스를 이용해 어도어와 하이브를 압박하려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를 둘러싼 뉴진스의 행보와 결합되면서 피프티 사건의 재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진스 멤버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은 그룹의 독립을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부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한이가 국정감사 출석 전 미니진 전 대표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이의 출석이 뉴진스가 어도어와 하이브의 경영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니진 전 대표가 이 과정에서 뉴진스의 활동을 조율하며 어도어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까지 활용한 이 행보는 단순히 그룹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을 통한 경영권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선언은 K-팝 업계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발표했지만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선언하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전속 계약 해지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뉴진스는 이를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29일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투자와 계약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진스의 기자회견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멤버들은 기자회견에서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입증하지 않은 주장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진스가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고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 감정적 호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으로 어도어를 압박하고 여론을 활용한 행보는 일부에서 영리하지만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사태는 어도어와 하이브의 갈등을 언론의 중심에 올리며 양측의 약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미니진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 가족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한 정황, 하이브와 어도어의 내부 갈등, 그리고 계약 의무 위반 주장 등을 연일 보도하며 사태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어도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브와 어도어가 보여준 대응 부족과 혼란은 그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뉴진스가 미니진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진스의 행보는 강렬한 독립선언과 치밀한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논란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전개가 보여줄 것입니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니진과 의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절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장담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뉴진스의 리더 역할을 한 한이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일릿 멤버들이 90도로 인사하는 영상이 있는데도 인사를 안 했다부터 시작해서 빌리프랩의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한이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서 한국에 와서 걸그룹으로 데뷔까지 한 외국인입니다. 뉴진스가 어도어 측의 계약 해지를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한이가 당했다는 사내 괴롭힘입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한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혀졌는데도 한이는 줄기차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세인 한이는 20세의 민지와 함께 나이가 가장 많은 멤버입니다. 나머지는 19세 다니엘, 18세 혜린, 16세 혜인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미니진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니진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장 앞장서서 내세우며 국회까지 나간 멤버가 한이입니다. 이제 뉴진스 사태는 뉴진스의 신박한 일방통보라는 평가에서 말도 안 되는 무리수이다라는 결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리어 디스패치가 미니진에 관한 충격적인 폭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도대체 뉴진스 멤버들은 왜 거짓말을 그렇게 했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니진과 한이가 국정감사 출석 전에 만났던 것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이는 미니진과 변호사와 함께 긴 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손에 서류 봉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빌리프랩은 이미 한이에게 수차례 자세한 해명을 했습니다. 뉴진스와 아일릿이 하이브 사옥 내에서 같은 공간에 머문 것은 5월 27일 딱 5분 동안이고 당시 CCTV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일릿 멤버들이 앞에 서 있던 뉴진스 한이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니진은 이 영상을 8월 14일에 확인했는데 미니진 측은 인사를 안 한 것은 다른 영상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빌리프랩의 아일릿 의전 담당 매니저는 뉴진스 한이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한이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신나게 자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한이가 당했다는 사내 괴롭힘은 사실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의 해명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설사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회사의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 매니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주장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과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속 계약 해지 사안은 절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어도어 측도 한이에게 무시해 발언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선 어도어에서 타사 직원이 그랬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타사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한이는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나는 혼자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이는 아직 매니저들이나 회사는 모른다.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나가기로 혼자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그동안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이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 지나가던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아티스트에게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룹 아일릿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은 아일릿 담당 매니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며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뉴진스 멤버들의 어머니들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한이가 아일릿 멤버와 인사하는 영상만 남겨두고 무시해가 담긴 CCTV 영상은 삭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후 한이는 뉴진스의 민지와 함께 유료 소통 플랫폼 포닝에 출연해서 국감 출석 소감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민지는 한이가 우는 모습에 사진이 100장 뜨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한이는 어떤 분이 찍으셨냐? 저랑 잠시 얘기를이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살짝 우는 모습을 보여주니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는 상황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민지는 마음속으로 역시 내 여자야라고 외쳤다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뉴진스의 한이는 2004년생으로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태생입니다. 국적은 호주와 베트남 복수 국적입니다. 뉴진스의 한이는 팬들에게 주로 포닝에서 상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모티콘을 바꾸면서 소통해왔습니다. 미니진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당시에도 한이는 나무와 같은 이모티콘으로 버니즈 팬들에게 긴 나무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뉴진스 팬들은 뉴진스 한이가 미니진 해임 소식에 포닝을 통해 몰래 보낸 메시지들이라고 해서 공유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디스패치의 폭로로 뉴진스 멤버들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는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 전에 이미 미니진과 변호사와 함께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미니진이 9월 11일 진행된 뉴진스의 하이브 관련 폭로 라이브 방송을 필두로 뉴진스 멤버 한이 국정감사 출석, 11월 28일 뉴진스의 어도어 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에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대표님이 시킨 것이 아니냐는 엉뚱한 말이 나올 것 같아 그 부분도 걱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저희 5명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준비한 라이브다. 촬영 세팅과 장소 등 저희끼리 준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뢰하는 감독님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미니진 대표님과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하고 싶다면서도 따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아마 대표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로 이 모든 것이 거짓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뉴진스의 한이가 있습니다. 뉴진스의 한이부터 멤버들이 줄줄이 거짓말을 했지만 결과는 피프티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서는 결국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위약금도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도어는 당연히 6천억 원 규모로 알려진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재판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으니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주어야 합니다. 결국 과정이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뉴진스 사태의 결론은 피프티 사태와 같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루한 소송전을 하게 될 것이고 어도어는 새로운 뉴진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3명의 전 피프티 멤버들이 다른 소속사를 찾아서 또 다른 그룹명으로 데뷔하는 것처럼 현 뉴진스 멤버들도 미니진과 함께 새로운 그룹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뉴진스는 어도어와 함께 치열한 법적 다툼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판단이 모두 다를 수는 있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미니진과 뉴진스가 접촉을 하고 언제 함께 할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니진은 줄줄이 고소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디스패치의 박모, 김모 기자와 하이브 임직원들까지 다 고소했습니다. 미니진은 최근 자신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 매체들에게도 기사 삭제를 요청했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유튜브 채널과 댓글을 단 네티즌들까지 다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언론 매체들과 네티즌들은 정당한 해명은 하지도 않으면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니진을 어머니의 대표팀이라고 따르는 뉴진스 멤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이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을 생각하지 말고 20세 어린 나이답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진스의 팬들도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뉴진스 사태가 피프티 사태와 너무 똑같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일과 미니진의 모습뿐 아니라 아란, 세나, 시오와 그의 부모와 뉴진스 멤버들과 그의 부모들의 주장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안성일의 실체를 알고 돌아선 키나의 부모가 뉴진스에도 있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니진의 실체는 충격적으로 폭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뉴진스 멤버와 부모들은 저렇게 미니진을 맹신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스패치의 폭로로 뉴진스의 부모 중에도 키나의 부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뉴진스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한매연이 뉴진스의 일방 계약 해지라는 막무가내 주장에 대해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할 정도입니다. 사회에서 모두의 약속으로 알고 있던 계약 제도라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뉴진스의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 16세, 18세, 20세 하는 어린 멤버들은 철이 없을 수 있는데 부모들까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입니다. 특히 미니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향해 수시로 엄청난 인격적인 비하까지 한 발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2일 디스패치의 특종 보도로 뉴진스 멤버들이 미니진과 이미 모든 것을 다 의논하고 지시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스스로 판단했다. 미니진 대표가 지시 안 했다. 자발적이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왔습니다. 미니진의 템퍼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발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린 뉴진스 멤버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니진을 돕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은 고객의 요구대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멤버들에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부모가 뻔한 거짓말을 세상을 향해 하도록 허락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뉴진스 멤버 5명의 부모 모두가 어린 자녀들이 저렇게 미니진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자청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특히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되었다. 위약금 못 낸다. 뉴진스 상표권도 우리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기자회견을 할 때 부모들은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소속사 탈출 방법, 아주 신박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차피 6천억 원 위약금 물어야 한다. 산프티 꼴난다는 지적이 대세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뉴진스의 부모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니진과 뉴진스 멤버 부모와의 대화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멤버의 가족과 미니진과의 대화 공개로 미니진의 공작과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뉴진스의 부모 중에 피프티피프티의 키나 부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디스패치는 2024년 9월 11일 뉴진스 라이브 당일 미니진과 멤버 가족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뉴진스 멤버는 갑자기 라이브 방송으로 대표님을 복귀시키고 저희가 원하는 건 미니진 대표님이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는 발언을 합니다. 물론 뉴진스 멤버들은 순수한 우리 의견이다, 자발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대표님께서 시킨 게 아니냐는 그런 엉뚱한 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미니진은 멤버 가족과의 대화에서 라이브 방송 시간에 대해서 버니즈가 너무 좋은 거 터뜨려서 일부러 살짝 미루었다. 애들 잘하라고 판 깔아주네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니진은 당시 멤버 가족과의 대화에서 하이브의 대표이사 복귀를 요청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디스패치는 이것은 분명히 미니진이 어도어에 복귀하기 위한 투트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뉴진스가 공개적으로 계속 자발적이다, 미니진과 관계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미니진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뒤에서 조종했다는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니진과 멤버 가족과의 대화를 누가 공개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분명히 한 멤버의 가족은 피프티의 키나 부모처럼 미니진에게 끌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뉴진스도 피프티 사태처럼 반전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만간 알려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멤버의 부모인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멤버의 큰아빠로 알려진 인물이 디스패치의 대화 캡처를 넘겨주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멤버의 큰아빠는 지난 9월 30일 미니진과 투자자 회장과 함께 만난 인물입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에는 미니진과 다버링크의 실제 소유주 회장, 멤버의 큰아빠가 청담동에 있는 회장의 집에서 3자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다버링크는 10월 2일 신규이사 선임을 예고했는데 미니진과 함께했던 이모씨와 박모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미니진이 갑자기 다버링크와의 접촉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이사 명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은 디스패치에 이런 농락은 처음 본다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벌써 인터넷에서는 이 과정에서 미니진에게 분노한 누군가가 대화를 디스패치에 공개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뉴진스의 부모들은 오래전에 이미 미니진에게 실망하고 분노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미니진이 뒤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끔찍한 비하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진스 사태는 피프티 사태와 정말 비슷합니다. 미니진을 민성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뉴진스 부모에도 키나 부모가 나올 상황입니다. 피프티 사태의 극적 반전은 키나 부모가 안성일의 실체를 알고 다른 부모들을 설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어트랙트는 키나 아버지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나눈 통화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통화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이후인 올해 7월 16일 이뤄진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미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여론은 안성일의 실체와 템퍼링에 분노하면서 멤버들에게도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안성일은 키나 아버지에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 안 될 경우는 없다. 전혀 없다. 인용을 가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님 문제가 있어라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거다. 근데 지금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형사고발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 전홍준 대표님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성일은 조만간 누군가 중재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 일집판권과 피프티 이름과 계정을 모두 받는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트랙트 전홍준은 결국 100억 원가량 받고 아이들을 위해 수용하겠다라고 나올 것이다. 이런 그림을 이미 워너가 다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키나 부모는 안성일의 학력위조기사 사건이 터지는 등 여러 가지로 안성일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어 7월과 8월 동안 키나와 키나 아버지는 아란, 세나, 시호와 그들의 부모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9월과 10월 심각한 고민 끝에 있다가 10월 16일 키나는 결국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앞서 8월에 법원에서 기각된 가처분은 남은 멤버 3인이 항고를 진행했고 새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 관련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어트랙트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티스트를 꿰어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진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전면에 나서서 수많은 발언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만 16세, 18세, 20세의 어린 자녀들이 세상을 얼마나 안다고 모든 충대를 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을 오래 산 부모들이 냉정하고 분명한 사리 판단을 하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뉴진스가 또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만 16세, 18세, 20세 어린 멤버들이 또 전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작성해주고 코칭한 것이 확실한데도 이것도 우리 독단 행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누군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안 나타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오늘 뉴진스는 우리의 입장문을 또 발표했습니다. 뉴진스 사태가 정말 황당한 것은 뉴진스가 우리 행동은 미니진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니진과 부모의 대화가 공개되고 한이와 미니진과 세종 변호사가 국회 출석 전에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도 미니진 대표는 절대 우리와 접촉하지 않는다. 뒤에서 미니진 대표가 코칭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미니진 대표와 의논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미니진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니진이 템퍼링을 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세상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공식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만 16세부터 만 20세의 민지, 한이, 다니엘, 혜린, 혜인 5명의 멤버는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나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정말 순수한 우리 의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린 멤버들이 적어 내려간 입장문은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뉴진스 멤버들을 돕는 변호사나 누군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보니 과연 멤버들이 작성을 했을까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입장문에서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돌려주었는데도 하이브가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을 하면서 각종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입장문에서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엄청난 주장을 쏟아내었습니다. 멤버들은 입장문에서 뒤에서 미행을 당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매니저들이 노트북을 빼앗겼다.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했다.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주장은 사실 여부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당히 과격한 표현들입니다. 현재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해서 돕고 있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5명의 멤버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입니다. 일각에서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을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미니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내용이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미니진이 다버링크의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과 국회 출석 전 한이를 만난 사실까지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모들의 어린 자녀들이 총대를 메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왜 이런 어린 자녀들이 모든 사태마다 전면에 나서도록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가 오로지 미니진의 템퍼링 의혹을 방어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더 충격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니진은 오늘 밤 8시에 강연회에 참석합니다. 미니진은 토크 콘서트 장르가 된 여자들에서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장르가 된 여자들은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여성들이 커리어의 터닝포인트를 만든 비결과 이를 대하는 태도를 밝히는 토크 콘서트라고 합니다. 미니진은 기획자 미니진 경계를 넘어 K-팝 장르가 되다라는 콘서트 주제를 걸고 출연했습니다. 미니진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역경을 딛고 SM과 뉴진스를 이끌고 한국 아이돌을 전 세계에 알린 존재라는 것을 구구절절 자랑하기에 딱 맞는 자리입니다. 미니진이 한껏 기세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입니다. 미니진은 마이크를 잡으면 말을 막 쏟아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터뜨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니진은 지난 9월 현대카드 다빈치 모텔 강연에서도 하이브와의 갈등 및 뉴진스 멤버와의 관계에 대해 직설적 발언을 쏟아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자신의 공로와 역할을 자랑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하이브와 어더를 비난하면서 한국 연예계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르가 된 여자라는 콘서트 주제에 맞추어서 남성 기득권층과 싸워나가는 외로운 여성으로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쏟아낼 것입니다. 내일이면 언론에서 미니진의 발언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미니진은 한마디 할 때마다 기사화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도 내가 사실 국회 출석 전에 한이를 만났다거나 뉴진스의 기자회견을 코칭했다는 자백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디스패치에 의해 다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템퍼링 의혹을 시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니진은 뉴진스처럼 우리는 절대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의논하지 않았다거나 뉴진스 애들이 스스로 성명을 발표하고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컨셉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난 2일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과 사전 접촉했으며 다버링크 실소유주와 만나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진스 멤버의 기자회견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한이의 국회 출석 전날 4시간 동안 따로 만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니진은 디스패치의 폭로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지적하지 않고 일단 줄줄이 고소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과 디스패치가 그 정보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주장입니다. 미니진은 그동안 여러 언론 매체에도 경고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사의 근거가 하이브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은 미니진의 고소 협박에 무슨 소리이냐, 공개된 자료이다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연재협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속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이다.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뉴진스가 전속 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된 점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뉴진스의 일방적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 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재협의 발표문에는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3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의 입장문에는 없던 지적입니다. 당시 한매연은 뉴진스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 대화에 응하길 바란다?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니진의 템퍼링 의혹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디스패치에 폭로가 나오면서 미니진이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과 소통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코칭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오늘 연예제작자협회 입장문에서 템퍼링 의혹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뉴진스의 입장문에 아무리 이간질을 시도해도 저희 5명은 한마음으로 뭉쳐있으며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수습하는 모습이 떠올려지는 문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누군가 먼저 미니진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피프티 사태의 키나 부모처럼 부모라도 좀 나서줘야 합니다.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했길래 저럴까요? 뉴진스의 입장문 발표 이후 충격적인 상황이 폭로되었습니다. 뉴진스를 돕고 있다는 어도어 직원이 회사 모르게 계약을 추진하다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의 폭로로 왜 어도어가 갑자기 전속계약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뉴진스와의 분쟁이 엄청나게 큰 진흙탕 싸움이 되고 한국 엔터계가 수습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연예계의 여러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충격적인 내막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엔터계는 완전히 서로 물고 물리면서 업체들이 서로 소송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뉴진스의 입장문과 어도어의 해명문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까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만들고 있는지 짐작은 갑니다. 어제 어도어는 뉴진스의 입장문이 발표된 후에 어도어 직원의 충격적인 행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근 어도어의 직원이 회사가 강제로 감금하고 개인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뉴진스의 입장문에서 적혀있던 회사 측의 미행과 강압에 대해서 사건 정황을 밝힌 것입니다. 일단 어도어는 직원과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얼마 전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의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뉴진스의 매니저로 동행하는 직원이 회사 모르게 뉴진스 개인 멤버와 브랜드 계약을 맺자라는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도어의 표현대로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했다라고 하면 제발 어도어 회사를 빼고 개인과 계약을 하자라고 강하게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그 회사는 어도어와 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현재 뉴진스는 엄연한 어도어의 소속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정보를 확인한 어도어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도어는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 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당 직원은 수시간 동안 핑계를 대며 노트북 반환을 미루어 오다가 노트북을 완전 초기화 포맷된 상태로 반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어도어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한 후에 직원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도어는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가 어떤 경위로 계약 추진 상황을 파악했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직원의 계약 체결 종용에 아마 어도어 회사 측에 문의를 했을 것입니다. 어도어 회사와 관계없이 뉴진스 멤버 개인과 브랜드 계약을 해도 되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어도어 회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도어의 직원이 회사 모르게 뉴진스 멤버 개인과의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려고 계속 사인하라고 종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어도어 회사와 모르게 실제 계약에 사인을 했다면 이제 어도어와 그 회사 간의 계약 효력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5명의 뉴진스 멤버들은 뒤로 빠지고 우리는 계약했다라고 계약 유효를 고집할 것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와 우리는 자유이다를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약을 회사 모르게 체결하려고 공작을 했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회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뉴진스 멤버들과 계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홍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뉴진스를 아주 좋은 조건으로 브랜드 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 계약한 회사가 수십 개가 된다면 어도어는 그 수십 개 업체와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도어 직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위험한 짓을 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어도어로부터 월급을 받는 일개 직원이 이런 엄청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때에는 분명히 더 큰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은 이제 어도어로부터 민형사상의 소송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뉴진스가 현재 어도어와 계약 중인 브랜드 마케팅 일정은 지킨다고 하면서 함께 다니는 직원은 엄연히 어도어 소속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배임은 물론이고 민형사 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한 총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어린 뉴진스 멤버들이 그 직원과 짜고 이런 엄청난 짓을 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 어두워 직원에게 지시하고 큰 그림을 지휘한 인물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총대를 어린 뉴진스 멤버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입장문에는 자극적인 표현과 상황이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입장문에서 뒤에서 미행을 당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매니저들이 노트북을 빼앗겼다,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했다,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심각한 표현들입니다. 현재 만 16세, 18세, 20세의 어린 뉴진스 멤버들은 미니진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순수하게 우리 의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니진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도 뉴진스 멤버들과는 절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린아이들이 이런 심각한 표현을 입장문에 막 적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진스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모든 사태마다 전면에 나서도록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가 오로지 미니진의 템퍼링 의혹을 방어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더 충격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진스는 당연히 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방적인 선언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개인과 계약하자라며 쑤시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상황에 한국 엔터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뜨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고 개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유행이 될 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업계 관계자들은 뉴진스 사태는 법정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이미 K-팝 산업의 신뢰와 구조적 안정성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K-팝에 대한 국내외 투자와 신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니진은 어제 하나손해보험, 홀인이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장르가 된 여자들의 출연의 기획자 미니진 경기를 넘어 K-팝 장르가 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미니진은 소신 있게 사는 게 쉽지 않다,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뉴진스를 혼자 다 만든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미니진은 생각지도 못한 거짓말이 올라오고 해명하면 해명했다고 올라오고 아니면 아니라고 올라온다라며 여러분보다 지금 더 괴롭다고 자신할 수 있다, 종교 전쟁처럼 됐다,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니진은 지난 9월 현대카드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도 하이브의 욕설하며 이겨야 되겠다, 제가 이길 거다, 죄가 없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희대의 사건이다, 내가 다큐를 꼭 찍을 거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밝힐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했습니다. 미니진은 디스패치 기사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미니진을 향해 해명은 안 하고 고소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니진은 최근 뉴진스가 저지르고 있는 위험한 행태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디스패치에서 한이의 국회 출석 바로 전날 세종 변호사와 만나 4시간 동안 긴 대화를 나누고 등을 두들겨준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몰라, 다 불법이야, 다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고는 진짜 고소했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어이가 없어 미니진은 이제 언급하면 입만 아픕니다. 문제는 어린 뉴진스와 한국 엔터 산업입니다. 둘 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니진이 죽도록 괴롭다고 했습니다. 미니진은 강연회에서 뉴진스를 만들어낼 때에 많은 사람들의 쓸데없는 간섭이 있었지만 다 뿌리치고 결국 내가 성공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를 만들어가면서 잘못된 부분에 타협하지 않으며 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다 분쟁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큰 그림을 쌓으면서 디테일을 같이 그려가는 걸 좋아해서 방향성을 설정할 때나 크게 비전을 만들 때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니진의 이 말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니진이 참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뉴진스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외롭게 고생했구나, 주위에서 쓸데없는 간섭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꿋꿋하게 버텨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여차하면 속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 모두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니진과 뉴진스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자인 것으로 속고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뉴진스는 하이브의 소스뮤직에서 발굴하고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뉴진스의 민지는 소스뮤직에 2017년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이는 2019년에 빅히트와 소스뮤직이 주최한 글로벌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이어 2020년 혜린과 다니엘이 소스뮤직과 연습생 도정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주자 헤이는 소스뮤직이 온라인에서 발굴했습니다. 오디션을 보았고 통과되면서 소스뮤직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지, 한이, 혜린, 다니엘, 혜인, 뉴진스 멤버 모두 소스뮤직의 소성진 대표가 뽑은 연습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하반기까지 소스뮤직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미니진이 하이브로 이적한 시기는 2019년입니다. 그의 직무와 역할은 브랜드 총괄 책임자입니다. 하비브 산하 관계사 전반에 대한 브랜드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하이브의 보도자료를 보면 미니진은 산하 레이블의 크리에이티브 디텍팅을 맡아 새로운 걸그룹의 론칭을 기획하고 결정한다와 신규 레이블을 설립해서 신인 발굴로 제작 역량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미니진은 소스뮤직에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뉴진스 그룹의 론칭을 기획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밝혀진 대로 내가 데려오고 싶어졌어라는 유명한 결단으로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레이블을 설립해서 신인을 발굴해야 하는데 신인 발굴을 안 하고 소스뮤직의 뉴진스를 빼내오는 것으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속인과 함께 수도 없이 굿도 하고 이상한 떡도 만들어 돌리고 했습니다. 결국 미니진은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빼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니진은 소스뮤직에서 민지, 한이, 혜린, 다니엘, 혜인을 데리고 오고 대신 소스뮤직에는 그동안의 트레이닝 비용을 전달했습니다. 소스뮤직의 소성진 대표가 발굴하고 최대 3년 이상 훈련으로 공을 들인 멤버를 빼내온 것입니다. 미니진이 뉴진스의 엄마가 된 것은 뉴진스를 직접 발굴하고 신인 발굴의 위험 부담을 그대로 다 껴안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스뮤직에서 건너간 멤버들이 갑자기 미니진을 배 아파서 우리를 낳은 우리 엄마이다라고 획 돌아버리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니진도 뉴진스에게 이제부터 내가 엄마이다라고 수백만 번 강조하면서 뉴진스와 미니진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모녀지간이 된 것입니다. 소스뮤직에서 발굴하고 3년 동안 공을 들여 훈련시키고 안무와 언어 교육까지 시킨 것이 어떻게 하나도 의미 없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뉴진스가 그 은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만난 미니진을 엄마라고 여기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미니진이 사실은 내가 다 키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뉴진스는 세상에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니진은 강연회에서 나는 시장성을 바탕으로 생각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들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뉴진스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미니진은 뉴진스를 발굴하고 훈련시킨 소스뮤직과 하이브를 탓했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내 공로이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공 이후의 공치사는 혼자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미 디스패치의 폭로로 소스뮤직에서 뉴진스를 빼내오는 과정이 모두 다 공개되었습니다. 뉴진스의 론칭을 무한정 미루기 위해 꼼수를 쓴 부분부터 시작해서 방시혁이 빠져나가도록 무속인과 협의한 것, 미니진은 하이브 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무속인이 만든 떡을 먹이기로 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다 폭로되었습니다. 미니진은 이렇게 공개된 사실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이다라고 해서 고소하고 사실과 다르게 살을 좀 붙였다라고 해서 고소했습니다. 최근 미니진은 언론 매체들에게도 카톡 내용을 보도하면 다 고소할 거야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이유입니다. 최근 디스패치의 폭로 이후 미니진은 미니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해당 매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칭 미니진의 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도 황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입니다. 뉴진스의 혜린과 혜인이 어두운 표정이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혜린은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 행사에 참석했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소 경직된 얼굴의 웃음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혜인은 박명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박명수는 딸과 동갑인 혜인을 바라보며 안쓰러워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뉴진스 멤버들이 정말 왜 이러나 피해자 코스프레 정말 오진다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너무 황당한 이벤트로 보입니다. 최근 뉴진스는 전속 계약 해지 발표 이후 남아있는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성실하게 소화하려 했지만 일정을 도와주던 스태프가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노트북을 빼앗기고 갑작스러운 조사를 받았다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갑자기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인 채널A도 불필요한 잦은 면담과 괴롭힘이 있었으며 매니저들에게는 개인 휴대폰을 요구하고 집에 가지 못하게 강제로 3시간 이상 사무실에 붙잡아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미 어도어 측이 해당 직원과 뉴진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분명히 해명을 했는데도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도어는 직원과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강압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얼마 전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의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뉴진스의 매니저로 동행하는 직원이 회사 모르게 뉴진스 개인 멤버와 브랜드 계약을 맺자라는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도어의 표현대로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했다라고 하면 제발 어도어 회사를 빼고 개인과 계약을 하자라고 강하게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그 회사는 어도어와 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현재 뉴진스는 엄연한 어도어의 소속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정보를 확인한 어도어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도어는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 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당 직원은 수시간 동안 핑계를 대며 노트북 반환을 미루어 오다가 노트북을 완전 초기화 포맷된 상태로 반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어도어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한 후에 직원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도어는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큰 진흙탕 싸움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어도어에 계약유효 소송을 걸도록 뒤에서 기업을 유혹하면서 도장을 일단 찍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니진과 뉴진스가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뉴진스는 갈수록 태산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울었다고 팬들에게 자랑하는 듯이 웃어 보이더니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연일 황당한 억지 논리의 입장문을 발표하더니 7일에는 뉴진스의 유저도 안 꺼내고 줄줄이 이름만 대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7일 밤 인원에서 열린 일본 J-POP 그룹 요아소비 내한 공연의 게스트로 모습을 드러낸 뉴진스는 관객들에게 그룹명을 생략한 채 민지, 한이, 다니엘, 혜린, 혜인 각자 이름을 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 16세, 18세, 20세 어린 멤버들이 별의별 것을 다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이 모두 생떼 쓰지 말고 6천억 원 위약금 물고 나가면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려도 황당한 생떼짓은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일각에서는 미니진에게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정말 안타깝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의 행태입니다. 5명의 멤버들은 그렇다 치고 엄청난 숫자의 뉴진스 팬들인 버니즈는 왜 집단적으로 미니진과 뉴진스를 옹호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제 버니즈는 전 세계에 이번 사태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도 압력을 넣고 급기야 변호사를 겨냥해서 변호사협회에도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 모니터링을 한다면서 여러 법무법인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니즈가 더 무섭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진스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가장 바쁜 사람들은 미니진과 뉴진스가 아닙니다. 뉴진스의 팬덤인 버니즈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버니즈 팬클럽과 커뮤니티 사이트 뉴진스 갤러리에서 엄청 바쁩니다. 뉴진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화력 지원이라고 해서 빠른 선풀 선점이 필요하다. 방금 올라온 기사이다. 급하다라며 기사 좌표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니진과 뉴진스의 불리한 댓글은 비추를 누르고 유리한 댓글에는 추천을 누르면서 검색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뉴진스의 버니즈와 방탄소년단의 아미가 서로 비난하면서 충돌한 사건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안 그래도 팬덤은 더 많은 지지와 투표와 인기를 누리기를 위해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미니진이 방탄소년단을 무속인과의 대화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충돌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버니즈는 뉴진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니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도리어 아미와 한판 붙게 된 것입니다. 팬들 간에 이런 충돌이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처만 줄 것이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4일에는 버니즈의 한 팬이 방탄소년단의 아미들이 뉴진스를 비난하는 댓글들을 모아서 PDF를 만들어 공개하면서 또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팬은 아미들의 댓글을 PDF로 땄다면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다 되더라며 법적 대응 예고와 함께 캡처본을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버니즈와 뉴진스 갤러리들이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진스의 해외 팬들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독도, 위안부 이슈를 일본 넷 우익에게 제보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최근에는 버니즈와 진격의 고병과의 분쟁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격의 고변은 뉴진스와 미니진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알려지기는 진격의 고변이 커뮤니티에서 뉴진스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 버니즈가 반발하면서 관계가 깨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버니즈가 진격의 고변에게 사과 및 정정 요구를 한 것을 넘어서 변호사 협회 진정 검토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에게 요구사항 전달로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버니즈의 소속 팬들이 대부분 10대나 20대로 추정이 되는데 변호사를 상대로 완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버니즈의 이런 충격적인 압박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도대체 애들의 정체가 뭐지? 아이돌 팬덤이 이렇게 교묘하고 교활하고 치밀하게 악의적인 여론전을 펼친다고 라며 놀라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미니진과 뉴진스는 버니즈에게 무한 감사를 하며 절대 마음 변하지 않고 응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니진과 뉴진스가 지난 피프티피프티 사태처럼 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니즈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버니즈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진스의 한이는 지난 9월 미니진과 버니즈를 위한 노래라면서 자작곡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적은 가사에는 달링달링, 사랑하는 사람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변하지 않기를, 우리 둘만 들리게, 사랑하는 사람아, 이대로만 있어줘라고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한이가 미니진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이지만 이 노래를 듣는 버니즈 팬들도 한이가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눈물을 흘릴 만합니다. 미니진도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는 버니즈를 언급하면서 내가 현금이 많이 없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에게 응원을 보내준 분들을 집 앞에 줄을 서라고 해서 다 100만 원씩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데 밥 한 끼 못 사겠나, 1000번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니진은 버니즈가 우리 음반을 꾸민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걸 보며 위안을 많이 얻었다, 센스 있는 사람만 버니즈가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미니진이 직접 버니즈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을 쏟아내니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이 버니즈들에게는 감동이 되고 더 열심히 뉴진스를 지켜야지 하는 힘을 내게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진스와 미니진의 이런 칭찬과 객관적인 사실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뉴진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아일릿과 르세라핌 멤버들도 대한민국의 걸그룹입니다. 뉴진스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 엔터 사업과 타 아티스트들도 배려해야 합니다. 영어와 일본어와 아랍어 등 전 세계 언어로 뉴진스가 핍박받고 있다고 알리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다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버니즈들이 총대를 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일부 버니즈 소속 팬들은 미니진과 뉴진스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지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버니즈의 일부 팬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서 티위용 트럭을 보내 미니진을 향해 뉴진스를 이용하지 말아라고 요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등 다른 그룹의 팬클럽들도 미니진에게 다른 아티스트를 비난하지 말아라,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버니즈는 하이브가 만든 관제 시위이다, 하이브의 공작이다라는 의심과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버니즈 소속은 모두 일치단결해서 뉴진스와 미니진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버니즈는 현재 여러 법률사무소와 함께 악성 게시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플랫폼에는 DC인사이드 등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들 대부분과 유튜브와 트위터, 인스타그램에다가 네이버와 기타 플랫폼까지 적시했기 때문에 인터넷 세상 모두를 다 감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신고 카테고리에는 이나 딥페이크와 신변 위협 등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비방과 욕설이나 기타도 있어서 여차하면 다 걸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비판적인 영상을 올리는 이슈판도라도 당연히 신고가 들어갈 정도로 수천 개 수만 개의 게시물이 매일 쌓일 판입니다. 물론 버니즈와 협력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들과 법률사무소에서 다시 거르고 판단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고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니진은 디스패치 보도 이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 조금 살을 붙였다라고 해서 줄줄이 고소했습니다. 언론 매체들에게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기사를 삭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버니즈도 뉴진스에 대해 비방하면 그 댓글을 PDF로 저장하거나 전체 화면 캡처본을 만들어 신고 홈페이지로 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뉴진스와 버니즈의 행태에 대해 비방하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라고 칭찬해야 할 판입니다. 세상 참 무섭습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까지 눈치를 봐야 합니다.